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에 이 송파의 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일반 분양에 대해서 경쟁률이 2600대 1이 나왔습니다. 자, 어마어마합니다. 2600대 1. 자, 왜 이런 경쟁률이 나왔고 앞으로 이제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리모델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차원에서 장점이 있고 어떤 차원에서 단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가구 줄여 200억 더 벌었다. 2600대 1 송파 리모델링 비결. 자, 이건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30세대 일반 분양이요. 30세대 미만은 분양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적은 데는 오히려 가구 수를 더 일반 분양을 늘려서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더 낮게 하고 오히려 조합원의 대지 지분은 적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유불리를 따져야 되죠. 더하기 빼기를 했는데 가구수 적은 것은 오히려 가구수를 더 늘릴 수, 일반 분양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 분양은 사업비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받아서 조합원 분담금이 예를 들자면 4억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일반 분양에서 뭐 1억 5천을 줄였다. 그럼 2억 5천만 더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은 그런 또 조합원의 사업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때로는 그러면 일반 분양을 더 늘리면 되겠다 했는데 30세대, 뭐 35세대, 40세대 했어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허그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합원의 대지 지분은 떼서 줘야 되는데 더 줄어들면서 별로 도움이 안 돼. 29세대랑 분양한 거에 비해서는. 그럴 바에는 29세대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30가구보다 한 가구 줄여서 200억 더 벌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 2600대 1의 그 견적률이 나왔는데 조금 이따 한번 보겠지만 20가구 일반 분양에 7만 5천 명이 몰렸고 분양가가 가구당 14억 5천만 원이 평균 나왔다고 합니다. 조합원 299명이 있는데 평균 1억 4천만이 감소되면서 주택형에 따라 1억 5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이유는 바로 이 계약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지금 다 전매 제한이죠. 근데 전매가 가능하다는. 근데 분양가의 30%만 내면 된다는 게 계약 때 10%고 중도금 10% 10%에서 20%를 더 내면, 즉 대략 한 4억 5천 정도만 있으면 입주 때 직접 실거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전세로 드리면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첨이 되면 프리미엄을 그냥 먹을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오신 것 같고. 자, 또 뭡니까?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청약 가능하기 때문에 막 가족이고 누구고 이름이고 다 넣은 거죠. 그래서 7만 5천 명이 된 거고. 자, 그러면 단점은 무슨 단점이 있냐? 이게 리모델링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 천장고가 옛날 아파트면 낫겠죠.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주차 대수가 여기가 세대당 한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비해서는 분명히 단점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려드는 거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이 안 되고 실거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전세를 놔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뭐냐? 일단 리모델링은요, 일단은 15년 이상 되면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연한이. 자, 그리고 이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40% 내에서 전용 면적을 증축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는 30% 내에서 증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거는 수평 증축이고, 이 수직 증축은 15% 내에서 수직 증축 위로 올릴 수 있는 거, 단 최대 3개층 이하로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3개층을 수직 증축을 할 수 있고 전 세대의 15% 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 세대 전용 면적의 15% 내에서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렇기 때문에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 자, 이 안전진단은 재건축은
D등급 이하야 됩니다. D나 E. 하지만 리모델링은 수직 증축은 B등급 이상, 수평 증축은 C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안전면에서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모델링이다. 자, 최소 연한은 재건축은 준공후 30년 이상이고 리모델링은 준공후 15년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 자, 공사 방식은 리모델링은 대수선 또는 부분 철거 후 증축. 그러니까 크게 수선하거나 부분 철거만 한 후에 증축을 해도 되는 거고, 재건축은 전면 철거 후에 신축하는 게 재건축이죠. 자, 증축 범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모델링은 기존 전용 면적의 30%, 40% 이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고, 재건축은 용적률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유리한 경우 뭐냐. 재건축은 현재 용적률에서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일반 분양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을 조합원들이 다 분담금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5억이 든다, 10억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은 것은 진행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기존 전용 면적의 30에서 40%까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용적률이 높은 곳에서는 유리하다. 자, 이 용적률을 보세요. 3종 일반 주거 중 최대 300%, 그러니까 법정 상한 이하지만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 전용 면적의 30에서 40%까지 이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건축 심의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도 할 수 있는 게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많은 곳은 리모델링으로 선회한다. 자, 기부 체납은 재건축은 도로, 공원, 녹지를 해야 되죠. 하지만 리모델링은 없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선회한다. 다만 단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전 그런 어떤 건축물, 층고가 거의 그대로 있거나 좀 낮죠. 예전 건축물은. 또 주차에 대한 문제. 또 세대수가 많을수록 이제 커뮤니티나 요즘에 잘 들어오죠.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이나 뭐 골프 연습장이나 뭐 게스트하우스나. 근데 이런 부분에서 더 조금 취약하다. 리모델링.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송파구의 이 아파트가 과연 분양을 받아서 과연 저렴한 가격에 받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오금역 3호선과 5호선의 더블 역세권 오금 공원이 있는 곳에서, 역에서는 조금 멉니다만 공원까지 있어서 주거 환경은 굉장히 쾌적한 곳에 있다. 이 송파 더 플래티늄인데 기존에 299세대에서 29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328세대로 2024년 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번에 분양가가 89 타입이 최대 14억 7천 14세대고 94 타입이 15세가 분양을 하고 분양가가 거의 15억 가까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보면 평균 분양가가 약 5,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강남권, 강남 3구에서 지금 온밸리 다음으로 분양가가 높다고는 볼 수 있죠. 근데 온밸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주변에 평당 1억이 넘어가는데 절반 가격입니다. 절반 가격. 그러니까 여기가 송파 더 플래티늄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온밸리가 분양을 했다. 최고가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그 정도의 수준이다. 다만 말씀드린 게 장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청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만 명이 몰려드는 거죠. 자, 이 건너편에 있는 계룡역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요만큼 거리인데 초역세권인 에미안 파크 팰리스 아파트 16년차 아파트고 919세대입니다만 10년차가 이제 좀 오래됐죠. 이게 18억 천, 그러니까 지금 호가는 거의 20억 가까이가 됩니다. 16년차고 세대수는 더 많고 입지도 더 좋죠. 여기서 가까우니까. 하지만 연식만 좀 오래됐다. 이게 18억. 자, 송파를 대표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헬리오시티 아파트죠. 이 아파트가 아주 유명한 아파트니까 뭐 다 아시겠죠. 5년 차이고 거의 만세대가 가까이 되는 아파트는 지금 23, 4억을 갑니다. 33평형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분양하는 이 아파트 14억에서 15억 정도 된 아파트가 글쎄요, 주변에서 보면 이제 구축 아파트 정도의 수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될 건데 아주 뭐 거기에다 뭐 청약 통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전매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거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금을 갖다가 30% 정도 내면 바로 전세도 나머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바로 분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이 나올 텐데, 물론 이제 리모델링 큰 단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 적용을 받은 그런 리모델링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런 세대수가 많지 않은 이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낮 12시에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고민 상담 접수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긴 거는 이메일이나 카카오 플러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